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신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관련해서 좀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시장 시사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레고랜드 사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 간단하게 그림을 했는데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우리가 레고랜드 건설 관련해서 한 2,05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BNK 증권사의 자금이 대출이 나갔고, 그 BNK 증권사가 또 여러 가지 증권사에 ABCP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흘러간 건데, 결론적으로 만기 자금일 때 2,050억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레고랜드가 돈이 여유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급 보증을 한 강원도가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급 보증을 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9월 말 기준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강원도가 다시 이제 이는 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이 ABCP 2,050억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된 거죠. 이 내용은 이미 여러 신문 내용을 통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이런 걸 해서 지금 사태를 많이 좀 진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오늘은 우리 신문에 많이 언급된 50조 플러스 알파는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50억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배 이상의 엄청난 규모로 어떤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더 사태 확대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추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50조 플러스 알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저는 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WGBI 인덱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즉 글로벌 국채 인덱스에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이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사를 전급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국채 인덱스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편입이 되면 전 세계 연기금들이 한국 원화표시 국채를 그 인덱스 비중만큼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한국인 입장에서 국가 신용도 굉장히 많이 제고될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원달러 약세 부분인데, 결국은 글로벌 채권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글로벌 자금들이, 여기 지금 신문 기사에 됐는데 9월 30일 기사입니다만은 한 60조 정도 한국의 국채를 지금 추가로 투자해야 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관리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라든지 해외 국채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여기 기사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요번 이제 10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이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드디어 편입이 됐고, 이거는 본 편입 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 대상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 대상 국가에서 잘 별일 없이 괜찮다고 하면 결론은 내년 3월이나 내년 9월 달에 우리가 글로벌 여기 편입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이런 관찰 대상국 지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레고랜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이것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지방정부, 사실 이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는 이제 거의 중국채급인데 사실 중국채급인 거가 지금 자금이 원활하게 이제 보증이 좀 안 되어지는 해프닝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게 국채 인덱스인데 중국채급 인덱스 자금의 성격이 원활하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WGBI 인덱스 편입에도 상당 부분의 에러가 있을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의 국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록 100% 국채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채도 일반적으로는 거의 중국채급으로 해석되는데, 저 부분이 저렇게 쉽게 해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WGBI 인덱스에 편입이 안 될 여지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이 WGBI 인덱스의 편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조 플러스 알파의 와 별개로 이 WGBI 인덱스 편입 때문에라도 한국 정부는 강력한 단호한 이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게 관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오늘자 기사인데요. 오늘 한국 채권 발행 물량, 국채 발행 물량. 왜냐면 WGBI 인덱스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인가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살 때 비과세로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어젠가 보네요.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과감히 축소하겠다.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신규 국채 공급을 줄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동일하게 국채 수요가 커진다고 하면은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되죠. 즉, 상대적으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오늘 추 장관 인터뷰도 보면은 국채시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국채 선물도 편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인터뷰 중에서 지금 계속 중요한 과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차질업 준비할 것, 특히나 외국인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내년 중 WGBI 인덱스 공식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현재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져 있는 지방정부채 관련된 보증 이거에 대해서도 단호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티인 같이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국채와 준정부채, 예를 들면 뭐 한전채라든지 농협채라든지 예를 들면 뭐 4대 신용은행 채권 같은 경우에 거의 동일하게 위험을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채보다는 방금 언급드렸던 우리가 언뜻 보기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채권들이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채권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국채보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조금 더 불거지기 때문에 향후에 좀 달리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9월 29일 기준으로 이렇게 레고랜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구한 동안 현재까지 국채금리 볼까요? 국채금리하고 회사채 여기 얘와 얘는 이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동기한 동안 금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국채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오히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채 가격은 보합 내지 강세로 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면 여기 같은 3년 만기 WB 회사채 국채 가상금리인데요.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인데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회사채 가상금리입니다. 회사채 가상금리는 뭐냐면은 국채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더 가상금리가 AA 채권의 가상금리가 움직였냐인데, 재밌는 거는 보시는 바처럼 여기 오른편을 보셔야 되는데 동구한 동안에 가상금리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 20bp 이상 확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론적으로는
국채 마켓에서는 오히려 전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좀 금리 안정세를 띈 반면에 AA라는 굉장히 안정한 채권에 불구하고 가상금리가 오히려 이벤트가 터지면서 가상금리가 쫙 벌어졌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결론은 AA 채권의 금리가 약간 좀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진행될 때 예상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이고 단지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상황 관련이 잘 될 때는 중요한 거는 고객이 약간 어떤 크레딧, 신뢰가 약간 금이 갔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강력 의지를 갖고 있지만 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되지 않겠냐는 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가 국채를 투자하는 거와 국채가 아닌 물건의 투자의 리스크가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즉, 국채 같은 경우는 유일한 리스크가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가 유일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채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자 리스크 플러스 요런 리스크. 특히나 신용등급은 높은 리스크가 되면 부도 리스크는 굉장히 사실 큰 이슈가 아닐 텐데 실제로 최근에 불거진 리스크들은 이런 것들이죠. 가상금리 확대 리스크라든지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부도 안 날 겁니다. 부도 안 날 건데 뭐 정부 보장할 거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런 리스크가 불거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채는 아니면서 우량한 채권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최근에 이런 가능성이 노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제가 요런 지난 한 달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찍었는데 최근에 불거진 리스크가 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계속 좀 둔화가 될 여지가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요 리스크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이제 요 리스크에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더 경제가 나빠진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이죠. 경기 침체 구간에 이렇게 국채 금리를 이렇게 내려오지만 가상금리 이렇게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죠? 확대될 여지가 있다. WA 가상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금리 내려가지면은 아무리 우량한 채권이라도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어서 가상금리가 확대되면 부도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에 노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투자의 시사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정부가 현재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도 만들었고 또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WGBI 인덱스의 관찰 대상국에 10월 1일자부터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희 정부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국채 인덱스에 되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상황 관리할 거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너무 우려하지는 말아라. 이런 게 제 메시지고. 그런데 앞으로 투자 시사점은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더 커지지 않겠냐. 왜냐면 상대적 자금 조달 이전보다 녹록지 않을 거예요.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채가 아닌 우량 회사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많은 금융기관이 국채와 우량 회사채가 어떤 신용 리스크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금리가 높은 채권들을 많이 권했는데 아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영어로 fly to the quality 즉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채시장과 국채가 아닌 시장이 좀 양극화될 것 같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추 장관이 내년도에 국채 발행 물량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않으면서 공급 물량을 제한되게 관리한다고 한 반면에 국채 수요, 경기 침체는 강화되고 또 상대로 투자자들이 국채에 선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채 투자 매력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